버스기사 65세, 마지막 운행 후 집에 돌아오던 길. 이 문장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묘해진다.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길을 오가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핸들을 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은 평소와 똑같은 도로일 텐데 전혀 다른 풍경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이제 내일은 뭐 하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일이 아니다.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특히 30년, 40년 한 직업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그래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사실상 또 다른 시작에 가깝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작을 준비하지 않은 채 맞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은퇴 준비는 돈보다 삶의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돈을 떠올린다.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막상 은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크게 다가오는 건 따로 있다. 바로 시간과 정체성이다. 출근할 곳이 없다는 건 자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이기도 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갈 곳이 없다는 건 생각보다 크게 다가온다. 그래서 은퇴 후 삶을 잘 보내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 돈 준비도 했지만 삶의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다. 사례 1. 나는 아직도 출근합니다. 작은 습관이 만든 안정감. 60대 초반에 은퇴한 김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동네 카페에 가서 신문을 읽고 글을 쓰는 시간을 가진다. 누가 보면 별거 아닌 일상이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한다. 회사만 안 갈 뿐이지 나는 아직도 출근하는 기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 사람은 리듬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낀다. 평생 출퇴근하며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아무 일정 없이 살게 되면 오히려 불안해진다. 김 씨는 은퇴 전에 이미 이 루틴을 만들어 놨다. 주말마다 연습하듯 반복했고 결국 은퇴 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핵심. 은퇴 후에는 할 일을 찾는 게 아니라 일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례 2. 취미가 직업이 됐어요. 좋아하는 것을 남겨둔 사람. 이 씨는 30년 동안 제조업 공장에서 일했다. 은퇴 후 막막했지만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낚시였다. 그는 은퇴 후 낚시 블로그를 시작했고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후 유튜브까지 확장하면서 지금은 소소하지만 수익도 생긴다. 그가 말한다. 돈을 벌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익이 아니다. 자기 자신이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다. 핵심. 은퇴 후 삶은 돈 버는 활동보다 의미 있는 활동이 먼저다. 사례 3. 혼자 있으면 무너집니다. 관계의 중요성. 박 씨는 은퇴 후 우울감을 크게 겪었다. 회사에서는 늘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은퇴 후 혼자가 되었다. 가족과의 관계도 어색해졌다. 결국 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사람들과 어울리며 다시 활기를 찾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핵심. 은퇴 후 삶의 질은 관계가 좌우한다. 결국 은퇴는 정리가 아니라 재구성이다. 우리는 은퇴를 마무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은퇴는 지금까지의 삶을 바탕으로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다. 버스 기사로 30년을 살아온 사람도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경험은 새로운 삶의 재료가 된다. 길을 아는 사람은 여행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사람을 많이 만난 사람은 상담이나 봉사를 할 수도 있다. 문제는 그걸 미리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는 3가지. 나만의 하루 루틴 만들기. 은퇴 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연습해야 한다. 돈 안 되는 취미 하나 진지하게 해보기. 나중에 가장 큰 자산이 된다. 관계 유지하기. 직장이 아닌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버스 기사는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어떤 표정으로 집에 갔을까? 후련함이었을까 아니면 허전함이었을까?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중요한 건 그 다음 날이다. 핸들을 놓은 손으로 무엇을 잡을 것인가? 은퇴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자유가 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백이 된다. 그리고 그 차이는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준비에서 시작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는 전환점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왜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어떤 사람은 급격히 무너질까? 이 차이는 단순한 성격이나 운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는 뇌와 몸의 작동 방식, 즉 과학적인 이유가 꽤 크게 작용한다. 사람은 역할이 사라지면 급격히 약해진다. 뇌과학의 관점. 인간의 뇌는 생각보다 반복과 예측에 의존한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일을 처리하고 사람을 만나고 퇴근하는 이 패턴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뇌를 안정시키는 구조다. 특히 중요한 건 도파민 시스템이다. 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동기 물질이다. 출근 업무 수행 성취 인정. 이 과정에서 도파민이 반복적으로 분비된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 구조가 한 번에 사라진다. 그러면 뇌는 이렇게 반응한다. 왜 아무것도 안 하지? 왜 보상이 없지? 결국 무기력, 우울감, 심하면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핵심은 이거다. 은퇴 후에도 작은 목표와 보상 구조를 유지해야 뇌가 건강하게 작동한다. 실제 연구 은퇴 후 인지 능력은 어떻게 변할까? 여러 국가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있다. 은퇴 직후 일정 기간 동안은 스트레스 감소로 만족도가 올라가지만 그 이후에는 인지 능력이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에서 변화가 크다. 이유는 단순하다. 문제 해결을 덜 하게 되고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새로운 자극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뇌는 쓰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진다. 이건 근육과 똑같다. 그래서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편하게 쉬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불편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몸이 먼저 무너진다. 생리학적 변화. 또 하나 중요한 건 신체 변화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움직인다. 출퇴근, 계단 오르기, 자리 이동, 외근 등등. 하지만 은퇴 후에는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든다.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근육량 감소 사코페니아, 기초대사량 감소, 혈당 조절 능력 저하, 심혈관 건강 악화. 이건 단순히 건강 문제가 아니라 삶의 에너지 자체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몸이 무너지면 활동이 줄고 더 무기력해지고 다시 몸이 더 나빠지는 이 악순환이 시작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다시 연결해보자. 앞의 사례들이 왜 중요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사례를 떠올려보면 사실 이건 단순한 좋은 이야기가 아니다. 전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 매일 카페에 가는 김씨 루틴 뇌 안정 도파민 유지. 낚시를 이어간 이씨 의미 있는 활동 동기 유지 자기 효능감. 사람을 만난 박씨 사회적 관계인지 자극 정서 안정. 즉, 잘 사는 은퇴자의 특징은 우연이 아니라 뇌와 몸의 원리에 맞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정리해보자. 1. 목표는 작게 하지만 끊임없이. 세계 여행 같은 거창한 목표보다 매일 30분 걷기, 주 3회 글쓰기 같은 게 더 중요하다. 뇌는 큰 목표보다 지속 가능한 반복에 더 잘 반응한다. 2.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 악기, 외국어, 글쓰기, 영상 편집 뭐든 좋다. 이건 단순 취미가 아니라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은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자극한다. 3. 혼자 잘 지내야지는 위험한 생각이다. 은퇴 후 가장 흔한 착각 중 하나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생각은 많아지고 활동은 줄어든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사람을 만나야 한다. 동호회, 봉사활동, 소규모 모임. 이런 것들이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정신 건강을 지키는 장치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한 문장. 은퇴 후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버스 기사의 마지막 퇴근길은 분명 특별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이다. 핸들을 놓은 자리에 루틴을 놓을 것인지, 사람을 놓을 것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놓지 않을 것인지. 은퇴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장 길고 막막한 시간이 된다. 그리고 그 차이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